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부동산 변호사로서 수많은 부동산 관련 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부동산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주의토지통행권은 자신의 토지와 공로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주변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자칫 남의 토지 사용을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피고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 지형 특성상 맹지가 많아 주의토지 통행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제주 부동산 변호사의 시각에서 피고가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와 논리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나갈 수 있는 다른 적절한 통로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 토지가 정말 맹지인지, 다른 인접 토지를 통해 우회로 확보가 가능한지, 우회로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인지, 기존 소규모 통로를 확장하거나 정비하면 통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편리성만을 이유로 가장 짧은 거리의 피고 토지를 선택한 것이라면 법원은 주의토지 통행권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원고가 편리한 통행로를 원하는 것인지 필요한 통행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방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주 부동산 변호사가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통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현장 사진, 도면으로 입증하고 원고가 일부 토지 정비만 하면 통행이 가능한 점을 주장하며 원고가 과거 다른 통로로 이용해온 사실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필요성을 부정하게 되면 피고가 소송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주의토지통행권 행사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곳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지점을 통행로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로 개설 시 토지 이용이 크게 제한되는지, 농지, 과수원, 창고 등 현재 이용 형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지, 지형적으로 절토, 성토가 필요해 토지를 훼손하게 되는지, 건물 출입구, 진입 동선이 막히게 되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 토지가 과수원인데 통행로 설치로 작업 동선이 차단되거나 배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원이 통행권을 제한하거나 우회 대안을 찾도록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폭을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고의 토지 이용 목적, 기존 이용 방법, 차량 통행 필요성을 종합해 도보 통행만을 인정하거나 폭을 최소화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다음을 주장하면 효과적인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 토지의 과거 활용이 도보 위주였는지, 차량 통행이 없어도 기본적 이용 가능성이 확보되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검토하여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토지통행권 소송은 한번 결정되면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문제이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주의토지통행권 소송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부동산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